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쓰기 실습을 맡고 있는 정창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 쓰기라고 하는 특히나 장편 영상 스토리텔링에 관한 장편 시나리오에 관한 작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8주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편 시나리오 작법에 관한 걸로요. 이 강의는 그래서 이제 로버트 맥기라는 이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원래 원제는 스토리라는 책이에요. 스토리. 원래 미국에서는 이 책의 원제가 스토리였고요. 그만큼 이 두께나 뭐 여기에서 설명된, 그러니까 로버트 맥기가 뭐 고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번 강연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유명해져서. 근데 실제로 번역된 이 책은 제가 8년 동안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번역이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제가 뭐 영상 스토리텔링 일 때도 이제 드라마, 그러니까 희곡의 드라마, 연극의 기원에 관한, 그리고 신화에 관한 이런 책들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이게 번역된 거 이전에 원래 그런 말들이 담아내는 함의들이 대단히 함축적이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좀 쉽게, 그리고 맥락을 좀 짚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냥 막 읽어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맥락을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플롯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 안에 플롯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열정으로만 시나리오를 접근한다. 저가 굉장히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썼지만 열정적으로 망해먹었던 여러 가지 실패를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이 책을 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물론 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경험을 했으니 시나리오를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아픔도 있었고 잘 안 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만큼이나 많은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작법,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맥락을 짚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핵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쓰면서 맞닥뜨려야 될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등장하는 플롯 개념이나 캐릭터, 대사, 여러 가지 이제 주요 플롯과 보조 플롯의 과정, 상승과 하강 국면, 이런 것들은 영화뿐만이 아니고 장편 드라마, 그 다음에 웹툰 혹은 게임 서사 이런 데까지 시나리오가 쓰이는, 지금은 또 VR까지 나와서 VR 게임, VR 영화 이렇게 여러 형태의 시나리오 쓰기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ASZ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시나리오 가이드랑 시나리오 마스터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굉장히 훌륭한 책들인데 일단 얘를 핵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좀 보완하는 형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앞서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만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쉬운 접근을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책에 들어가기 앞서 조금 더 조금 맥락을 살펴보는, 장편 스토리텔링의 맥락을 좀 살펴보는 걸로 영상 제작론이라는 책이 뭐냐면 이제 방송 제작 혹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언론 정보나 신문 방송학 학생들이 보면 참 좋을 교재예요.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많이 나온 책이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언론이나 미디어 관련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최혜정 교수가 쓴 건데 여러 가지 영상 제작의 기초, 예를 들어 뭐 촬영이나 편집, 음향, 조명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저도 강의할 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근데 이 책에서 구성, 대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장편 시나리오 혹은 영상에 관한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러티브, 그 다음에 스토리, 플롯, 그 다음에 그 3장 구조, 7장 구조, 뭐 이런, 그 다음에, 이 정반 합을 이루는 이야기의 구성, 나선형의 어떤 정반 합을 이루는 이야기의 발전 과정들은 이 로버트 맥케 책을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좀 그래도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충을 하면서 좀 부드럽게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저로서는 혹은 제가 이 강의의 어떤 주요한 대상이라고 보는 시나리오를 쓰고자 하는 분들. 근데 어차피 영상 스토리텔링의 이해에서는 전혀 이 영상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의 겹을 좀 두텁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 쉽게 알맞게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써보신 분들도 좀 들어도 좋고 한편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영상 스토리텔링의 이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이렇게 들으면 무난하실 수 있고 안 되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장편 시나리오 작품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 로버트 맥케의 책과 그 다음 시나리오 가이드 또 한편으로 욕심을 좀 내보자면 요즘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들도 대단히 많이 이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디지털로 그러니까 이북 형태라든지 혹은 여튼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임이라든지 그랬을 때 캐릭터 메이커나 라이트 노벨 이런 형태의 이제 새로운 혹은 그 전까지의 어떤 장르적인 서사까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시나리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많지만 드라마나 혹은 웹툰 혹은 뭐 게임 여러 가지 스토리와 관련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좀 밑바닥을 다져서 기초를 다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 다시 찾아보고 또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정반합의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의 그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영상 지정에 나오는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는 로버트 맥케의 책에 나오는 책들을 발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췌 내용에 대해서 강의 파일을 전해드리고요. 아트 스터디 강의를 듣는 분이나 대하는 강의 듣는 분이나 강의 파일을 제가 직접 책을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 한 100페이지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췌 목록을 정리한 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강의에 사용을 하고 강의 영상에 이제 띄워서 이해를 돕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 구조라는 문제가 왜 등장하냐면 구조는
그러니까 구조를, 그러니까 플롯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긴 서사를 해낼 수 있는 뼈대를 얻는다는 거죠. 그 뼈대에 대한 그 뼈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냥 좌충우돌 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디지 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로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7년 동안 뭐 스토리텔링 일 처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의욕적으로 시작하고요. 의욕적으로 첫 부분을 열심히 써요. 의욕적으로 시나리오 첫 부분을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쓰고 디벨롭을 해가는데 이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만 큰 과두가 되죠. 뒤로 갈수록 의욕이 떨어지고 목적을 상실하고 어딘가 헤매고 있고 절망감이 몰려오고 어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여기가 끝인가 그러고 좌절을 해버리고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을 하는데 똑같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암흑을 좀 헤맸죠. 그래서 그런 뼈대를 이해를 하는 그것들을 제가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영상제작론 책을 좀 발췌를 할 텐데요. 먼저 이 영상제작론이다 보니까 TV 드라마하고 극영화의 어떤 그 내러티브 서사라는 서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서사라는 말, 내러티브, 우리가 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나레이션이 뭔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러티브라는 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랑 서사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서사라는 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말로나 영상으로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조금 더 폭넓을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는 특히나 더. 영상은 뭐 말로 하지 않더라도 시각적인 걸로도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영상 스토리텔링은 대사뿐만이 아니고 그 대사가 아닌 non-verbal한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특히나 단편 영화들 첫 번째 영상 스토리텔링 2회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단편 영화들은 대사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사라는 부분들, 내러티브라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든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의 구분은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 형식과 양식 둘 사이에 폼과 스타일 이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이제 그러니까 서사 구조를 가지고 감독이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을 가져서 설명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영화 혹은 드라마, TV 드라마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영화의 형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과 양식의 차이를 보자면 형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인데 구조는 서사를 갖고 있고 서사 구조가 근데 어떤 것들은 비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범주적, 수사적, 연상적 형식은 사실은 영화 예술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보드웰의 책에서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구분하거나 실험 영화를 구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서사 구조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도 서사 구조를 좀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에요. 비디오 아트라든지 실험 영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서사 구조가 노골적이긴 하지만 요즘은 아트, 그러니까 그 설치 예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비디오 아트인데 요즘은 비디오 아트도 내러티브를 가미한 이문순 작가의 그런 작품들 보면
거기에는 다큐멘터리 요소들 그리고 또 내러티브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열려서 좀 이해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사는 뭐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하는 왕자의 게임이나 넷플릭스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 미드 드라마들, 영화들, 뭐 왓챠플레이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 지금 극장에 걸리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든지 뭐 이런 많은 장르들이 진짜 서사를 갖고 있는 거죠. 특히나 장편 서사는 이 내러티브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양식체계는 여기서 말하는 양식체계는 스타일인데요. 유의미하고 유형화된 기법들의 사용인데 제가 이제 왕가희 감독의 그 화양 연화를 가지고 이제 영상 스토리텔링 2회에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했었는데 제가 왕가희 감독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하게 됐고 중경삼림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참 매력적이다. 나도 이런 영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나온 문라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왕가희 감독의 영화의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오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편집부터 색감, 그 다음에 음악의 사용. 뭐 음악의 사용은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이 그 왕가희 감독이 왕가희 감독의 자기는 키즈였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잘 소화를 해냈고 오마주를 잘 설득해서 좋은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영화적인 그 히치콕의 그 영화를 보고 누벨바그 프랑스 감독들이 작가주의라는 말을 오떼어라는 말을 만들고 트리포라든지 여러 감독들이 히치콕의 영화를 이제 크게 호응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전주의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치콕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잖아요. 할리우드적인 어떤 그 제작 방식이라든지 그걸 승화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히치콕의 스타일, 왕가이의 스타일, 지금 뭐 우리가 회자되는 여러 토마스 폴 앤더스의 스타일, 크리스토퍼 놀란의 스타일, 각각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서상 같더라도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식들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제가 프랑스에서 파리 8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다시 만들어지는 영화들. 킹콩 같은 경우도 원본 킹콩이 있고 그거 다시 만들었잖아요. 피터 잭슨이 만든 킹콩도 있고. 그 전에도 하나 더 있었고. 어떤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지는 영화들. 원본 영화가 있고 리메이크라고 하잖아요. 그 리메이크 할 때 감독이 같은 감독은 또 아니란 말이죠. 다른 감독이 접근했을 때 또 그 감독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타일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같은 내러티브라고 하더라도 원본이 시나리오 같더라도 감독에 따라서는 되게 달라질 수가 있고 특징들,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죠. 또 피카소가 뭐 청색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가 구분되듯이 감독도 라스 폰 트리에 감독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도그마 시절부터 해서 최근에 어떤 위약적인 영화들까지 스타일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형식과 스타일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결국은 이제 일부 비서사 구조의 영화를 그러니까 실험 영화라든지 극단적인 뭐 관찰 형태의 다큐멘터리 뭐 이런 형태의 영화들 비디오 아트 뭐 이런 쪽 말고 영화라는 것은 내용과 서사 구조 내용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시나리오 상이든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내포하고 있는 언더 더 라인에 깔고 있는 주제의식 혹은 전제,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을 담는 서사 구조 아까 얘기했던 플롯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감독이 풀어내는 스타일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사 구조란 이야기가 이끌어지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엮어진 사건들의 연결. 그래서
이 구조, 서사 구조라는 게 이야기가 설명되어지는 구조인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인과,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는 이 사건들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토리랑 플롯의 구분을 좀 설명하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좀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이 스토리라는 구조, 스토리랑 플롯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하고 스토리는 좀 달라요. 스토리는 사실 줄거리를 얘기하고요. 플롯은 영화상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롯은 마치 그 빙산의 일각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근데 밑에도 뭐가 많잖아요. 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토리는 그 빙산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고 그 관객은 이제 이 플롯으로 드러난 여러 모습들을 보고 전체의 모습을 구분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작을 수도 있고 빙산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감독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힌트를 갖도록 하게 되겠죠. 서사 구조라는 것은 하나의 상황에서 시작돼서 인과율의 유형에 따라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침내 결말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사실은 정반합처럼 이게 이제 제가 자꾸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과율은 이 서구 합리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인과 결과, 질문과 답에 대한 그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학과 인문 할 것 없이 과학적인 사고체계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창작을 한다는 건 예술적인 영감도 받는 거지만 그것이 관객과 만난다는 지점에 있어서 독자와 만난다는 지점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이 어긋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너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스토리와 플롯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이게 너무나 친절한 영화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영화들, 너무 설명적인 영화들, 너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자 하는 영화는 재미가 없는 영화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객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관객으로 하여금 추론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는 것.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가 유도가 되잖아요.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참여가 유도가 너무나 설명이 잘 돼서 다 알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데 왜 봐요? 시간 예술인데. 다 알겠는데 이거 이렇잖아. 너무 싱거워. 하면 극장에서 다 보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1, 2편에서 다 대충 알겠으면 더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감독과 작가와 관객과의 밀당이 일어나는 건데 그건 스토리와 추론으로 형성된 스토리 그리고 플롯 이런 감독이 제시된 여러 어떤 힌트들 이런 것들의 하모니들이 밸런싱이 됐을 때 우리는 재밌을 것 같아. 끝까지 어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 없이 영화라는 것이나 드라마는 스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할리우드도 스타 시스템이라는 걸 그래서 작동시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좋은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배우들이 영화를 판단하는 가장 큰 잣대는 결국은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결국 더
덜고 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런 플롯들과 부가적으로 제시된 효과들, 그 다음에 복선들, 뭐 시나리오 가이드에서는 이제 씨앗 뿌리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씨앗을 뿌려요. 저는 속된 표현으로 약을 친다고 얘기하는데, 야, 약을 심하게 쳤다 이런 얘기를 저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굉장히 큰 서사를 만들어낼 때 관객들은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죠. 이 영화 볼만하구나 라고. 아, 이 드라마 괜찮네.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실수 없이 죽이죠. 죽이는데 그게 플롯 포인트로 작용해요. 그리고 다음 회에 더 궁금하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하지만 주요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약자라는 거. 난쟁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서자라고 믿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들이 그런 난세에서 자기 나름대로, 작은 소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을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롭게 혹은 용기를 갖고 헤쳐나가는 부분들을 복잡한 캐릭터들과 함께 복잡한 플롯을 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관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이라고 믿게 하는, 그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얼음 좀비들, 좀비인데, 하여튼 야씨 훌륭한데, 그런 거죠. 진격의 거인도 사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진격의 거인은 작가가 좀 극우적인 사상이 있다고 해서 저는 좀 걸리긴 하지만, 좀 비슷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세계관 멋지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왕좌의 게임의 용녀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아마 스타워즈에서 그런 스피노프라고 얘기하죠. 한솔로를 다룬 영화의 주요 배우로 등장하더라고요. 흑발로 바꿔서. 하여튼 그 배우가 훌쩍 그 드라마를 통해서 커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자, 이 구성에 대한 이걸 한번 그림을 보시면, 스토리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영화적으로 보이는 건 플롯이에요. 플롯은 부가적으로 부가된 외제적인 소재들, 그다음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건들, 여기는 이제 감독이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관객은 이 두 가지 제시된 사건들이나 소재를 가지고 전체로 추론을 하죠. 추론을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가 결론부에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지고요. 그 확인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커질수록 몰입을 하고요. 그 몰입을 하는 것이 자꾸 이제 그 이야기에 이제 보게 만드는. 그래서 계속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이게 맞나? 죽나? 사나? 이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추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상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것들이 이제 늘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신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야기라고 하는 민담, 뭐 이런 데서도 다 이런 뭐 교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꼭 교훈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론된 사건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건들과 결합해서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로버트 맥기 책을 들어갈 때 플롯 얘기들이 많이 제시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플롯의 역할은 관객으로 하여금, 아니면 독자로 하여금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복무하고 있다.
왜 플롯 구조 이럴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플롯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